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도 여름 세이지약국 조기실습생들입니다. 오늘은 경구 피임약의 전반적인 정보와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구 피임약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본 후 분류와 복용법, 부작용과 금기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이란 어떤 약일까요? 경구 피임약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여성의 생리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생리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성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 조절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생리주기의 전반부에 증가하여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생리주기의 후반부에 증가하여 두텁게 준비된 자궁 내막을 발달, 유지시켜 수정란의 착상이 잘 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 호르몬이 감소하여 자궁 내막이 탈락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며,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생리주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두 호르몬이 증가되어 두껍게 자궁 내막과 태반이 유지되며 새로운 임신이 되지 않도록 배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경구 피임약은 먹는 피임약이라고도 불리며 생리주기 중 배란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관련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피임약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의 경우 새로운 난자를 성숙시키는 호르몬인 여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 남포의 성장과 배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의 경우 자궁 내에서 분비되는 점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정자의 침입을 막는 한편 남포의 성숙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즉, 임신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해 더 이상의 난자의 배란이 없도록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구 피임약의 세대별 분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구 피임약의 경우 주 성분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중 프로게스테론의 종류에 따라 1에서 4세대 피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 메스트라놀과 노르에티노드렐이 주 성분으로 부정출혈 부작용이 심해 시장에서 퇴출된 바가 있습니다. 2세대에는 레보노르게스트렐이 프로게스테론 성분으로 사용되었으며 간초의 통과 효과가 없어 생체 이용률이 높은 특징을 갖겠습니다. 2세대 경구 피임약 중 일반 의약품에는 에이리스, 미니보라 등이 있습니다. 2세대 프로게스틴은 구조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유사한데요. 안드로겐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여드름과 체중 증가, 담호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시킨 것이 3세대, 4세대 경구 피임약입니다. 3세대 경구 피임약에는 프로게스테론으로 데소게스트렐과 게스토텐 성분 또한 사용됩니다. 게스토텐 성분의 경구 피임약에는 멜리안, 센스리베, 마이보라, 디어미 등이 있으며 데소게스트렐 성분의 피임약에는 머시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경구 피임약의 경우 일반 의약품은 없으며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 프로게스테론 성분으로 드로스피레논과 디에노게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안드로겐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경구 피임약의 종류에 따른 복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피임약은 복용 방법에 따라 21-7일 제제와 28일 제제가 있으며 24일 제제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3세대까지의 일반 의약품은 대부분 21-7일 제제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씩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 중단하여 휴약기를 가지는 방식이며, 반면 28일 제제는 21개의 호르몬 피임제와 7개의 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임을 목적으로 할 때 피임약을 어떻게 복용하면 될까요? 21일 제제의 경우 월경 첫날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21일 동안 하루 일정을 복용하고 7일을 휴약하는 것을 반복하여 복용합니다. 21일간 복용 후 7일간 휴약기 중 보통 2에서 3일 후에 생리가 시작되고 생리 여부와 관계없이 휴약 8일째 세포장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생리 시작 후 5일 이내에 피임약 복용을 시작할 경우 완전한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7일간 보조 피임법을 병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구 피임약의 장점과 부작용, 금기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으로는 피임 확률이 커서 예기치 않은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경구용 사전 피임제를 올바른 복용법으로 사용하면 약 99.7%의 피임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생리통을 완화하고 비정상적인 출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작용을 조절하여 자궁암과 남소암 등 각종 여성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다낭성 난소증후군 위험을 낮추기도 합니다. 한편 경구 피임약의 성분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부터 각각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경우 오심, 흉통, 두통, 체액저류,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며 프로게스테론의 경우 식욕 증진, 체중 증가, 복부 팽창, 변비, 여드름, 다모증, 우울증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구 피임약에는 아주 위험한 부작용도 있는데 바로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랑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몸 곳곳의 작은 혈관들, 특히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임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위험군이나 금기군에 속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금기군의 경우 그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세 이상이며 하루에 담배 15개피 이상을 흡연하는 흡연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등의 여성 호르몬 관련 질병이 있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의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을 까먹었을 때는 어떡할까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시기와 경과 시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피임약을 복용한 지 12시간 이내인 경우 즉시 일정을 복용하시면 되며 12시간이 지난 경우는 생각나는 즉시 일정을 복용하거나 한 번에 이정을 복용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복용 시간부터 다시 원래대로 일정씩 복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마다 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구 피임약 복용 후 구토하였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3-4시간이 지나면 약의 성분이 흡수되었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더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정을 추가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구 피임약 복용 후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하는데 복용을 중단해야 할까요? 피임약의 경우 복용한 지 3주기 정도가 되면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사그라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중단하는 것은 올바른 복용법이 아닙니다. 다만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인 흉통 및 오심 등이 심할 경우 에스트로겐 함량이 적은 피임약으로 바꾸는 대안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구 피임약의 원리와 종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피임약 올바르게 복용하여 건강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